네, 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입니다. 오늘이 이제 3월 11일인데요. 오늘 날짜로 해서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관련해서 공천 또는 기타 경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은 더불어민주당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갑의 추미애 후보가 되고요. 하남을에는 김용만 후보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결정되게 된 배경은 2월 29일 이전에 전혀 예비 후보도 등록되어 있지 않던 두 분이 전략 공천이 되었고요. 전략 공천 이후에 기존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특별한 후속 조치 없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예비 후보 중에 한 분이셨던 추민규 후보께서 탈당을 하시고 출마 선언을 한다고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대를 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 힘들지만 수용을 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신 것 같고요. 향후 변화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말고 반대편에 이제 거대 양당이죠.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략공천은 없고요. 기존에 등록했던 11분 예비 후보를 경선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일단 하남갑에서는 결과적이죠. 하남갑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신 이용 후보, 그다음에 하남시 전 도의원이셨고 하남 토박이라고 하는 윤한채 후보, 그리고 김기훈 변호사께서 세 분이 경선을 해서 그 승자가 공천을 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제부터 진행을 해서 오늘까지 진행을 해서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화요일이야. 하남 을지구는 기존에 이제 당협 연정을 계속하셨던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과 김도식 예비 후보가 1대1 경선을 해서 경선에 승리하신 분이 공천을 받는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분이 경선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반발은 조금 있긴 하지만 컷오프된 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모양새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지금 지역구를 조정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하남갑 지역에 모여있던 후보들을 분산을 한 모양새가 된 거죠. 갑에 지원을 하셨던 후보가 을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약간의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 경선이 진행되고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자유통일당에서 갑과 을구에 한 분씩 후보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김종희 후보님, 그 다음에 김한섭 후보님 이렇게 나와 계시고, 진보당 이현심 후보님, 이렇게 지금 해서 전체적인 공천이나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 안에, 거의 14일 정도 되면은 후보들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탈당자나 무소속 탈당해서 신당에 입당을 해서 출마를 하신다든지
무소속 출마를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뭐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그럴 경우에 뭐 여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 이런 쪽에서 그 기존에 계셨던 분들 또는 이런 분들을 그 하나씩 공천을 해서 가벌에 공천을 해서 그 지역구가 그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내용이 이렇다고 하면은 좀 평론이라고 해서 그 하미남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민주당은 100% 전략공천, 국민의힘은 경선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 약속된 대로 하신 거예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략공천을 지구였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신 거고, 국민의힘도 경선 지역이었지만 경선 지역에서 경선을 하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 하남 지역에서는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략공천을 선택을 했든 또는 경선을 선택을 했던 그건 중앙당의 어떤 판단이겠지만 거기에 따른 유불리는 시민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천 이후에 그 후유증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천 후유증. 컷오프 되신 분들이 거기에 승복을 하고 그 중앙당을 따르느냐, 아니면 지역 정치인을 말살한다는, 전략 공천을 반대한다는, 또는 그 경선 배제를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탈당을 해서 뭐 무소속 이렇게 해서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변수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철새, 뭐 텃세, 낙하산 또는 지역 정치, 뭐 풀뿌리 민주 이런 것들이 토박이 대 철새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다는 얘기죠. 아직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말살될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지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지역에서 다른 열심히 활동을 하고 텃밭을 다져왔고 했던 후보들이 배제되는 모양새가 하남시 갑을에서는 피할 수 없는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죠. 지역 정치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중앙에서 떨어지는 뭐 철새, 낙하산, 뭐 봅슬레이,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시던데 지역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과 중앙정치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승부를 갖게 될까? 아니면 그런 어떤 기회라도 받게 될까? 이렇게 된다면은 그 지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양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뭐 어떤 그 풀뿌리 민주주의와는 약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남시 같은 그 변화가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준비해야 될 일도 많고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지역 정치, 지역의 일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어떤 정치적 이슈나 전략 공천, 낙하산, 철새 등이 오셔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모습은 저희 시민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를 보면서 그 하남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뭐 단체가 됐든
뭐 정당이 됐든 간에 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번 총선의 어떤 공천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미남이 바라보는 시각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남의 시민, 하남의 지역 정치인들이 호구가 된 것 같은, 무시받은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엔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